저는 오프라인 홍보가 꼭 전단을 붙이고 게시판을 하는 게 오프라인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초창기 때 이야기고 그런 것만으로도 오프라인 홍보라고 생각해요. 15년째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는 김진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김진아 선생님입니다. 공부방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기존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담당한 지 한 12년 정도 됐고요. 아이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업료 책정은 어떻게 되고 과목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픈할 때가 정말 중요해요. 수업료 책정은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권 그 시장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같은 지역이어도 그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주 몇 회 했을 때는 얼마더라. 그러면은 그 수준에서 내가 대형 학원이라서 조금 한 1, 2만 원 차이 나게 해서 약간 차별화를 두고선 이제 오픈을 하면 처음 오픈하시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내가 요 가격으로 할 수 있겠다. 아마 다른 학원은 그 전에 다 인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누적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경험이 좀 쌓인 다음에 인상을 하시면 수월하게 인상하는 건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네. 처음에 욕심 부리고 그리고 무조건 회원을 늘리겠다는 마음으로 다과목을 먼저 시작하면 전문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인식을 주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수학이 자신이 있으시면 수학 중심 공부방, 국수, 사과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전과목을 이렇게 해서 전과목이냐 아니면 단과냐 이렇게 정하셔서 쭉 나가셔야지 거기에 다른 과목들까지 한꺼번에 추가해서 하시는 거는 처음에 선생님이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하시다가 다른 것도 내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목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오픈하실 때 내가 타겟을 어디로 잡느냐도 중요해요. 내가 초등 타겟이다 아니면 중등 타겟이다. 초중을 보더라도 초등에서도 저학년하고 유아 쪽을 타겟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고학년과 중등을 타겟으로 하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7세부터 중3까지 이제 다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회원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해에 초등학생을 하면서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중학생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되어서 간다면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 어린 친구들 위주로 하고 빨리 끝내야겠다. 그러면은 유아와 초저학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처음 하셨을 때 어떤 과목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전과목을 중심으로 했어요. 국수, 사과. 그 공부한 지 오래됐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경험이 없을 때니까 저는 예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보내놓고 채점하고 그리고 한 새벽 3, 4시까지 계속 문제도 풀고 중학교 공부까지 같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내일 풀 거 다 한번 보고 중요한 게 뭘까도 하고 중요한 걸 지금 타이핑 쳐서 아이들하고 단답형 문제도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 과정을 한 1년 동안은 열심히 했던 거로 기억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른 것도 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발판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네. 시간이 네, 익숙해지는 시간이. 네, 맞습니다. 이 공부방에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이면 가장 좋을까요? 5명에서 7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이제 간격도 좀 벌려서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친구가 빨리 푸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혼자 아이들을 책임지고 케어할 수 있는 거는 많으면 7명 저는 예전에 9명 정도도 했었는데 학년진이 아주 잘 따라오는 말 잘 듣는 학년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분반. 그래서 5명에서 7명 선으로 하고 5명인 경우가 가장 집중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9명까지는
대기하지 않아요. 9명이 넘었을 때는 대기를 해요. 근데 9명까지는 그 학년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분반을 하기도 한다는 거. 4학년이 11명이라고 하면 시간을 맞춰서 앞에 반 친구는 A반으로 그리고 한 30분 정도 텀을 두고 B반. 그럼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4학년은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학년별로 수업을 한다는 게 이게 네. 큰 이점이 되나요? 이게 차별점이 되나요? 아, 네. 학년별로 수업하는 가장 좋은 점은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채점할 때 눈에 답이 보여도 가능하면 답안지를 옆에 놓고 채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때 크레임이 걸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한 문제를 잘못 채점한 것 때문에 크레임이 걸려온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무안하고 죄송했던 그래서 항상 답지를 아래에다 놓던지 옆에 놓던지 해서 반드시 답지를 보고 아이들을 채점을 해주는데요. 그럴 때 학년이 여러 학년이 있으면 답안지가 1학년, 2학년까지 다 쌓여 있고 그리고 다 찾으면서 해야 되고 아이들을 바로바로 케어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비슷한 학년 한두 학년 정도 섞는 건 괜찮은데 여러 학년이 같이 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여러 학년이 섞여 있으면 내가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년별로 했을 때 3학년이 한 명이 비었네? 4학년이 이번에 휴회가 났네? 퇴회가 났네? 그렇다면 그 학년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 데려오기 이벤트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아이들 인원 늘리는 데에는 학년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족하면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이게 그 그 학년만 공략. 채워놓고 네, 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하면 더 풍성해져요. 눈에 보여야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정원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선생님이 어떻게 홍보를 하셨던 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침에 모자를 이렇게 쓰고 새벽같이 나갔어요. 전단지 만들어.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사실 붙이면 안 된다고는 그쵸. 해도 곳곳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 공부방의 이름이 모든 벽에 붙어 있게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무조건 새벽에 나가서 전단 붙이고 회원이 어느 정도 이제 차고 저도 그렇게 나갈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전단지 알바하시는 분들께 부탁해서 그 전단을 하고 게시판은 이제 아파트에 돈은 일정 금액을 내고 아파트에 주기적으로 일주일 게시에 5만 원 아니면 2주에 10만 원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구두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전부 다 아파트 전체에 이제 게시판에 붙이는 거죠. 오프라인 홍보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 선생님이 사용하셨을 때 저는 오프라인 홍보가 꼭 전단을 붙이고 게시판을 하는 게 오프라인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초창기 때 이야기고 그 공부해서 아이들 성적 올리는 거 그런 거만으로도 오프라인 홍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성적이 잘 났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 누구는 어디 다녀? 이런 맞아요. 게 되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 다니는데 안 알려주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 검색해봐요. 그럼 어느 아파트 공부방 이렇게 검색해 보셔서 오시는 거예요. 못하던 친구가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회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제가 아파트니까 아파트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사장님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물건을 아이들 간식을 살 때가 있어도 꼭 거기서 다 사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사 전입 전출할 때 학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저희 공부방 홍보 그 스티커를 입구에다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붙여주셔서 거기에 항상 저희 공부방 이제 이름이 적혀 계속 있고요. 홍보가 되는. 네, 항상 게다가 등하교 차량들이 이렇게 거기서 거의 다 내리거든요. 학원 차량들이. 그럼 이제 거기서 보실 수 있고, 새해가 되면 공부방 이제 도장 다 찍혀 있는 달력 다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그러니까 할머님들한테도
인사를 잘 드립니다. 왜냐면은, 노인정에 계신 할머님들이 60세 이상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이 손자, 손녀를 케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공부방 선생님이 오늘, 간식 뭐를 놓고 갔어? 여름이라고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주고 갔어? 이렇게 하시면, 한 번이라도 할머님들 간에 이제 말이 오고 가면, 우리 애들도 거기다 좀 보내볼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서로 하시는 거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공부방 선생님의 고객이에요. 학부모도 고객, 학생도 고객이지만 늘 만나 뵙는 경비님들,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 그리고 노인정에 계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상가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도 모두 고객이 되시거든요. 평소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 성실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를 잘 관리해 놓으시면 공부방 하면 딱 떠오르는 공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에서도 오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오실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럼 그 온라인에서 가장 선생님이 효과를 봤던 방법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음. 모든 개인 사업자는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검색되는 거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정도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리뷰 이벤트, 학부모님 리뷰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 리뷰를 올려놓으면 그 리뷰를 보고 학부모님이 또 보시고 또 오시는군요. 영수증 이벤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블로그를 연결해 놓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를 찾으셔서 블로그 연결해서 그럼 블로그를 보시고 오시는 거죠. 저학년 위주의 아이들하고 수수께끼 내기 놀이 했거나 아니면 쌓기 놀이, 규칙 잡기 놀이 하고 수업 중에 교구를 가지고 공부한 것들 이렇게 영상 찍은 거나 사진 자료를 올린 때는 그 학년에서 문의 전화가 오고요. 중학생들 데리고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탐방을 했거든요. 그 만나샘 가서 아쿠아 돈가스도 먹이고 막 이러면서 예, 그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렇게 그런 걸 썼을 때는 중학교 문의가 와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잡아서 선생님들이 블로그를 연결해 놓으시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블로그까지 해서 상담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한 번만 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블로그는 주기적으로 테마를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블로그 이외에 뭐 인스타라든지 네. 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유튜브는 제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선생님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상담으로 연결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 영상마저도 블로그에 연결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테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학년 아이들하고 공부했던 영상이나 연결해 놓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 유튜브도 보시고 이 선생님이 믿을 만한 선생님이다.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링크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가면 뭐 여러 가지 제 책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요즘 읽는 책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 블로그로도 오실 수 있게.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 용도로 활용합니다. 야구로 비유했을 때 오프라인 홍보가 1루타, 2루타라면 온라인 홍보는 이제 3루타나 말로 홈런 이렇게 온라인은 좀 크네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1루타, 2루타는 3루타나 말로까지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잖아요. 내가 공부방이 아직도 잘 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우리 공부방 친구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갖고 학부모하고 잘 그 신뢰를 쌓아 놓으면은 그 다음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막 어머님들이 검색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전화가 오시고 상담으로 이어지면 99% 정도 상담 확률이 이제 잘 되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